네, 지금부터 제8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패전국 전범들을 엄정히 다뤘습니다. 그것은 전범들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후세에 분명한 기준을 남겨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재판은 속도전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일 총리의 언행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인용하면서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주변에 불합리한 압박을 가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 중 일부는 나약했고 일부는 비겁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했습니다. 그 죄과를 각각 구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방조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언론 단전 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우리는 최근에 민주당의 모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행안부가 수사기관을 독점 관할하는 데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제도 개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내일 수사제도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제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몇 년간 겪은 문제의 뿌리와 해법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해법을 외면한 채 겉멋에만 집중했던 전임자와는 달리 본질적 반성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야당의 인사추천권을 의석수로 무력화하는 행태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힘 역시 논란이 덜한 인물을 추천할 정도의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를 비우는 것은 역사의 기록장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빈 의자가 아니라 야당이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이지만 어떤 불합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결과를 남기고 기록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새겨두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독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를 비우는 모습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그 기대에 항상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